나는 칠실하면 피나는 것 같아. 치아 사이도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나 걸레질하면 바닥이 깎이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아폴로 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피디님은 안과를 가요? 아니면 토비콤을 먹어요? 원장님, 잇몸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늙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진짜 맞아요. 10대 후반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까지는 잇몸은 계속해서 재생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도 다 새로운 잇몸이 생겨서 대체가 되기 마련이에요. 치아랑 다르게. 근데 20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잇몸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되거나 관리를 잘못하거나 하면은 잇몸 질환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보통 치과 가시는 게 다 충치 때문에 가시잖아요. 치아는 10대 때도 대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생성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나이 이후부터는 치과를 가는 이유가 잇몸 질환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 잇몸에 좀 이상이 있다, 이거는 좀 치과를 가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잇몸에 피가 날 때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잇몸에 피가 한 번 난다고 꼭 잇몸 질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양치를 잘 하고 하셨는데도 일주일 이상 피가 난다 하시면 잇몸 질환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하게 갑자기 날 경우도 그래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치석 때문에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던 입냄새가 날 경우에도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난 입안에 아무것도 안 했고 뭐 사탕 같은 걸 먹지도 않았는데 이가 들뜬 느낌이 들고 자꾸 솟은 느낌이 들어. 이러면은 거의 잇몸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대부분 중증 이상의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가 자꾸 솟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사실 빼박이죠. 이가 흔들릴 때. 이가 부러졌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있으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양치하다가 피 날 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난다고 해서 바로 치과를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충치 때문에 치통이 생기고 이가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근데 잇몸 질환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면요, 치과에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잇몸 질환은 계속 아프지 않거든요. 활성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아프다가 좀 쉬고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고 이러면은 안 아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그냥 두시죠. 근데 그게 나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잇몸 질환이 방치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전신 질환, 우리 몸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이 당뇨의 발병을 높이는 확률이 잇몸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고요.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산의 확률을 7배나 높인다고 해요. 꼭 잇몸 관리 받으시고 잇몸 질환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20에서 25% 이상 그 발병 확률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잇몸 질환을 방치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잇몸 질환이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였네요. 네. 좀 이런 잇몸병을 집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헥사메딘 용액, 그거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치실을 좀 잘 사용하시고요. 치간 칫솔이나 각종 가글 용액들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를 다 양치질 해주시듯이 잇몸을 마사지 해주시면서 손목 진동으로 양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조적인 기구로 워터픽, 그러니까 치간 세정기 있죠? 그것도 사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잇몸이 아프게 되면 잇몸 쪽으로 칫솔이 잘 안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피나시고 한다고 해서 양치질 안 하시는 경우 있고, 나는 칠실하면 피나는 것 같아. 치아 사이도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나 걸레질하면 바닥이 깎이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칠실한다고 절대 치아 사이가 넓어지지 않고 잇몸 질환이 심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이랬는데도 계속 피가 나고 뭐 입냄새도 나는 것 같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솟은 느낌이 드시면 꼭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 방문하셔서 가성비 시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치료 꼭 해달라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TV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인사 땡, 이가 땡. 네네. 근데 이거 먹으면은 좀 효과 있나요? 그 말씀하신 제품들 말고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잇몸에 좋다고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고소당하시고 이래서 과장 광고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요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아폴로 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피디님은 안과를 가요? 아니면 토비콤을 먹어요? 안과를 가겠죠? 그쵸?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생겼으면 일단은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안 되면 치과를 가야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병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평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일 뿐이지 치료약은 절대 아니고요. 잇몸 질환이 발생하셨을 때는 관리를 해주시고 병원을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30대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잇몸 관리를 해야겠다 좀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피디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 얘기예요. 금연하시는 거. 예. 네. 담배를 그만 피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입안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혈류를 저해시켜서 회복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연하시고요. 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웬만하면 매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치아 사이사이에 낀 치태나 각종 이물질 때문에 치석이 생기고 잇몸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전문가랑 상의를 받으시고 잇몸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은 대부분이 한 번쯤 겪어봤다고 하는 만성 질환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임산부분들에게는 조산을 유발하고 또 당뇨 환자분들이나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각종 그 질환을 발병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를 평소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